제발, 제발 용서해줘. 남자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대기업 임원. 고급 양복을 입은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선 여자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트 계산원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민이 아니었어요. 9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남자의 옆에는 8살 쌍둥이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듯 엄마 뒤로 숨었어요. 저 우는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한 발짝의 거리가 9년이라는 시간이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드려서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회사 미팅이 길어지는 바람에 저녁도 거르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고급 세단의 핸들을 쥔 손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뒷목을 한번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집에 가봤자 혼자인데 뭐. 그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텅 비어 있을 게 뻔했죠.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40줄에 접어든 그의 일상은 늘 이렇게 공허했습니다. 문득 길가에 작은 마트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어둑한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뭔가 간단히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는 무심코 핸들을 꺾어 마트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트 안은 퇴근길 사람들로 제법 붐볐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편의식품을 고르는 직장인들, 과자를 고르느라 여념 없는 쌍둥이. 현우는 그런 평범한 풍경 속을 천천히 걸으며 즉석식품 코너로 향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도시락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갈색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약간 처진 어깨선, 손님을 응대하며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그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연. 9년 전 그와 이혼했던 여자였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은 분명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뺨이 더 들어가 보였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현우를 알아본 서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차갑게 다음 손님 계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무뚝뚝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산대 옆 작은 공간에 두 명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였어요. 남자아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엄마인 서연을 올려다보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그 쌍둥이에게 고정됐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매, 여자아이의 이마, 남자아이가 색연필을 쥔 손의 모양, 여자아이가 웃을 때 드러나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 전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여전히 그를 외면한 채 다른 손님의 물건을 찍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다시 한번 불렀어요. 서연 씨. 그제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경고하듯 그를 쏘아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다시 쌍둥이를 봤습니다. 남자아이가 그림을 그리다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어요. 동그란 눈망울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눈은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어릴 적 앨범 속에서 수없이 봤던 그 눈이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우릴 계속 봐? 여자아이 다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쌍둥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은아. 도윤아, 그림 그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쌍둥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본능이 느껴졌어요. 현우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쌍둥이가 설마 내 아이들인 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왜 나는 몰랐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또 떨어질 뻔했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그걸 움켜쥐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다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우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현우는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내려놨어요. 서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귓가에 시끄럽게 울렸어요. 5,300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현우는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그 순간 손이 가볍게 스쳤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어요. 카드를 받아 계산을 끝낸 서연이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 계산하겠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손님이 현우를 밀듯이 지나갔어요. 현우는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는 마트를 나서지 못하고 음료 코너 뒤에 몸을 숨긴 채 서연과 쌍둥이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그림을 그렸고 다은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가끔 서연이 손님 응대를 하다 말고 쌍둥이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고단함이 보였어요.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저 쌍둥이를 키웠다는 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쌍둥이의 눈빛이
저 쌍둥이의 손짓이, 저 쌍둥이의 웃음이 전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쌍둥이의 얼굴뿐이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마다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도윤이의 눈매, 다은이의 이마, 색연필을 쥔 작은 손, 내 아이들일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술장을 열었어요.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게 타들어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9년 전 이혼할 때 서연은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현우는 듣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었죠. 현우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때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녀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회사로 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회의 시간 내내 그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그 아이들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8살 정도로 보이는 쌍둥이. 현우는 손가락을 꼽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에 이혼했어요. 만약 그때 서연이 임신 중이었다면, 아니, 임신 초기였다면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었죠. 9년 전 이혼. 그럼 아이들이 태어난 건 그의 말이나 다음 해 초. 현우는 중얼거리며 계산했습니다. 8살. 맞아떨어졌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의 눈, 다은이의 이마, 그 모든 게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설마 정말.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더 선명하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도윤이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어린 시절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가봐야겠다고. 저녁 6시 현우는 다시 그 마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이 맺혔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오늘도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제와 똑같았어요. 쌍둥이도 어제처럼 계산대 옆 작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숙제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을 쥐고 있었고 다은이는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섰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그냥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현우를 보는 순간 굳어졌어요.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뭐 사실 거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무뚝뚝했습니다. 현우를 모르는 손님처럼 대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우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할 얘기 없어요. 하지만 저 아이들이. 현우가 쌍둥이 쪽을 힐끗 보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현우 앞을 가로막았어요. 목소리를 낮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눈길도 주지 마세요. 우리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현우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쌍둥이 내 아이들 아니야? 현우는 간신히 그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주변 손님 몇몇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걸 느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냥 사실만 말해줘.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 맞지?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시 현우를 쏘아봤습니다. 여긴 제 직장이에요. 패 끼치지 말고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걸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다은이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몸을 돌려 쌍둥이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엄마 괜찮아.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다시 현우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다음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결국 그는 마트를 나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어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서연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저 쌍둥이가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왜 말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걸까? 현우는 마트를 떠나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넘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마트 불이 꺼지고 서연이 쌍둥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이와 다은이의 손을 꼭 잡고 골목길로 걸어갔어요. 현우는 천천히 차를 몰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들키지 않게. 골목길 끝 낡은 빌라 앞에서 그들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닫혔어요. 현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지금 반지하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혼자서.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누구를 향한 건지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인지 아니면 쌍둥이에게인지 아니면 자신에게인지. 그날 밤 현우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쌍둥이의 눈매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마트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의 눈매, 다은이의 웃음소리, 모든 게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현우는 결국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마트에 도착한 시간은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마트 입구를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쌍둥이는 오늘도 옆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책을 읽고 있었고 다은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졸고 있었어요. 작은 머리가 엄마 팔에 기댄 채 현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저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구나. 혼자서. 그는 천천히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손에 우유 한 팩과 빵을 들고 있었어요. 최소한 뭔가는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몸이 경직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현우는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손님, 계산만 하시고 가세요. 서연은 그를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말투였어요. 그녀는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삐삐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저 쌍둥이가 내 아이들이 맞지? 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어요.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나이 계산해봤어. 9년 전 우리 이혼할 때 내가 임신 중이었던 거지?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걸 알아야 해? 지금 와서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잠에서 깬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끝내. 도윤이도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엄마를 지키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저 쌍둥이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아빠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서연아, 나한테 말할 권리가 있어.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면. 권리?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9년 전엔 어디 있었어? 내가 임신한 걸 알았어도 아무것도 안 했을 거면서. 당신 어머니가, 당신 회사가 더 중요했잖아. 그 말에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23,700원입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 금액을 말했어요. 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 계산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딱딱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억지로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서연은 그 카드를 받아 기계에 찍었습니다. 결제음이 울렸습니다. 비.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였어요. 서연이 영수증과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현우는 그걸 받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재빨리 손을 빼냈습니다. 가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게 역력했어요. 현우는 뭐라도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다음 손님이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재촉하는 소리였어요. 현우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서연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는 주차장에 서서 마트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작고 외로워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현우는 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한 게 자꾸 떠올랐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회사가 더 중요했잖아요. 무슨 뜻이었을까? 9년 전 이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분명 이혼을 강하게 원했어요. 서연이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알고도 숨긴 걸까? 아니, 더 나아가 서연에게 뭔가 강요한 걸까?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아봐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마트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9시 반. 문 닫을 시간이었어요. 현우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서연과 쌍둥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마트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쌍둥이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도윤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다은이는 여전히 졸린 듯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멀리서. 골목길을 지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한 세 사람.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가파르고 어두웠어요. 서연이 쌍둥이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현우는 차 안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작고 좁은 공간.
그곳에서 서연은 9년 동안 쌍둥이를 키워왔던 겁니다. 혼자서 현우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닿을 곳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현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지만 평소라면 사무실에 있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서연이 사는 동네로 향했어요. 어젯밤 본 그 반지하 집 근처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낡은 놀이터와 벤치 몇 개가 전부인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고 다은이는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사온 듯한 간식이었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가 그네를 세게 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어요. 맑고 경쾌한 목소리.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웃음이, 그 표정이 너무나 낯익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다은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어요. 서연이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잡았습니다. 다은아, 천천히. 조심해야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자신에게는 낼 수 없는 여자. 9년 동안 혼자서 쌍둥이를 지켜온 여자. 현우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천천히 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벤치 근처까지 다가갔을 때 도윤이가 먼저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네를 타던 아이의 동작이 멈췄어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도윤이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현우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빨리 일어나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한 발짝 다가서려다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어요. 서연아, 나 그냥 지금 우릴 미행한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묻어났어요. 도윤이와 다은이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저 쌍둥이가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그냥 애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애들 얼굴? 9년 동안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으면서? 그게 아니야. 나는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서며 현우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야.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는데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셨잖아.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서연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 내가 임신 3개월이라는 것도. 그래도 회사 이미지 때문에, 집안 체면 때문에 나보고 나가라고 하셨지. 아무것도 받지 말고.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어머니가 그랬을 리가 없어. 믿고 싶지 않겠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 편이니까. 그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 앞까지 왔으면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애들 무서워해. 서연은 돌아서서 쌍둥이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그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고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등, 짧은 다리로 엄마를 따라가는 쌍둥이. 그들을 지키듯 앞서가는 서연.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 안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백미러로 골목 입구를 바라봤어요. 서연과 쌍둥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연이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야.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 내가 임신 3개월이라는 것도. 회사 이미지 때문에, 집안 체면 때문에.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직접. 그는 차를 몰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전화부터 하고 방문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려 어머니가 사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집. 현우는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 현우를 보자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현우야, 왜 연락도 없이?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간 현우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섰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니? 9년 전 서연이랑 이혼할 때 어머니 서연이가 임신한 거 알고 계셨어요? 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답은 나왔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거기엔 후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했으면 어쩔 건데? 그 여자랑 계속 살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았고. 그래서 보낸 거야. 깨끗하게. 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그럼 애들은요? 내 아이들은? 그 애들이 네 애들이라는 증거라도 있니? 어머니가 반문했습니다. 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야,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그걸 들춰서 뭐 하려고. 내 인생 망치려고. 내 인생이요? 어머니가 이미 망쳐놓으셨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이렇게 소리 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그럼 어떻게 해요? 9년 동안 내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난 아빠도 못 돼봤어요. 애들한테 아빠라고 불려보지도 못했다고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현우야. 어머니가 불렀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현우는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자신이 몰랐던 진실,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숨겨졌던 그 시간들. 현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사는 동네로 다시 차를 몰았어요. 이번엔 공원이 아니라 마트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 앞이었습니다. 낮 11시쯤 되는 시간, 현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 한 병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에 서 있는 건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으로 보였어요. 현우는 계산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 근처에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여자분 아세요? 쌍둥이 키우는. 슈퍼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 서연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봐서. 현우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직접 물어보시지. 왜 여기서 물어봐요? 그게 연락이 안 닿아서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집 사정 딱해요. 혼자서 쌍둥이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트 일도 밤늦게까지 하고. 아버지는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슈퍼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어린 것들 아빠도 없이 크는데.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자신은 아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왜요? 혹시 아버지 아니에요? 슈퍼 주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라서. 친구면 도와주시든가. 그 여자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슈퍼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음료수 값을 내고 슈퍼를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양육비도 안 주는 무책임한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자신은 정말 몰랐으니까. 현우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9년 동안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겠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정 어린 눈빛, 그 모든 걸 혼자 견뎌왔을 거예요. 골목 끝 작은 세탁소 앞을 지나는데 2명의 아주머니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집 딸 어제 봤는데 신발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 그러게. 쌍둥이 키우는데 마트 계산원 월급으로 어떻게 해? 아빠가 도와줘야지. 도와주긴. 얼굴도 안 보인다잖아. 무책임한 것. 현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은이의 신발이 작다고? 아이들 옷을 제대로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알았더라면, 9년 전에,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현우는 다시 마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마트는 한산했습니다. 서연은 계산대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쌍둥이는 학교에 간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지친 듯한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나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서연이 반문했습니다. 그녀는 재고 정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양육비도 주고 애들 필요한 것도 필요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년 동안 없이도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신발도 제대로 못 사주면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릴 계속 지켜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줘. 여기 내 직장이야. 일하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현우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기회를 줘. 9년 동안 못해준 것들, 이제라도 하게 해줘. 기회? 서연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아빠 노릇해보고 싶어? 아니면 죄책감 덜고 싶은 거야? 그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쌍둥이가 자신의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둘 다야. 아빠 노릇도 하고 싶고 내가 겪은 고생도 갚고 싶어.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애들은 아빠 없이 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제 와서 나타나면 혼란스러워할 뿐이야. 그래도 가줘.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트를 나서는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현우와 스쳐 지나가며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 어제 우리 집 앞에서 다은이 봤는데 신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발가락 다 튀어나와 있던데. 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곧 사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마트를 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는 바로 근처 백화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동복 매장에 들어가 8살 여자아이 옷과 신발을 골랐어요. 남자아이 것도 함께. 점원이 신기한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물이세요? 네. 제 아이들 거예요. 현우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옷과 신발을 산 현우는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직접 줄 수는 없었어요. 받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 그는 마트 뒷문 근처에 봉투를 놓고 왔습니다. 메모 한 장과 함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받아주세요. 현우. 짧은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현우는 멀리서 마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퇴근할 때쯤 발견하겠죠. 받을지 버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현우는 다짐했어요. 9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하나씩 갚아나가겠다고. 저녁 9시 서연은 마트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도윤이와 다은이가 졸린 눈으로 엄마를 따라 나왔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뒷문 쪽으로 돌아가려는데 큰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저거? 다은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쇼핑백을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 옷과 신발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메모 한 장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받아주세요. 현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누가 준 거야?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아무도 아니야. 그냥 마트에서 준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걸었습니다. 도윤이와 다은이의 손을 잡은 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방이 나타났어요.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합쳐진 작은 공간. 방 한 칸.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쌍둥이가 재빨리 다가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신발이다. 엄마, 이거 내 거야? 다은이가 분홍색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내 거야. 서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은이는 신발을 신어보며 좋아했어요.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도윤이도 새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란색 티셔츠와 바지. 아이는 조용히 옷을 만지며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마트에서 이렇게 좋은 거죠?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가끔 그래. 빨리 씻고 자야지. 서연은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받고 싶지 않았어요. 쌍둥이가 씻는 동안 서연은 작은 부엌에 앉아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현우의 글씨. 9년 만에 보는 그 글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임신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었죠. 우리 집안 이미지 생각해. 조용히 나가줘. 아무것도 받지 말고. 서연은 그때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입덧이 심했어요. 현우에게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현우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거부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위협했습니다. 말하면 현우가 아이 아빠인 줄도 모르게 만들 거야. 유전자 검사? 우리가 조작할 수도 있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거든. 서연은 무서웠습니다. 그 집안의 힘을, 그 돈의 힘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정말 혼자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밤에 아이들이 아플 때 혼자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이들 입학식 날 혼자 갔어요. 모든 순간을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것을 사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너무 늦었어요. 너무. 서연은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신발과 옷은 버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필요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쌌어요. 오늘은 다은이 학교에 소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도시락 예쁘다. 다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연은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근무였어요.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마트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온 겁니다. 현우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일할 수가 없잖아. 잠깐만. 이거라도 마셔. 현우가 커피 한 잔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서연이 좋아하던 거였어요. 현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제 선물 받았어? 받았어. 그런데 다음부터는 하지 마. 왜? 애들한테 필요한 거잖아. 내가 해줄 필요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옆으로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끝내고 나가자 다시 다가왔어요. 서연아, 나한테 기회를 줘. 제대로 보상하게. 보상? 돈 주면 되는 거야?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9년 동안 당신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애들 아플 때 혼자 응급실 가는 거. 입학식 날 다른 엄마들은 다 부부가 오는데 나만 혼자인 거. 그걸 돈으로 보상할 수 있어?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당신이 밉지도 않아. 그냥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 애들은 8살이야. 앞으로 더 오래 남았어.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은 아빠 없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제 와서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뿐이야.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 자기 아빠가 누군지.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안 돼. 서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에 희망을 봤어요. 나중이라는 말.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트를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지 않고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멀리서 마트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9시 서연이 쌍둥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다은이는 새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분홍색 운동화. 그걸 보는 순간 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뭔가였습니다. 서연과 쌍둥이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일어나 차로 향했어요. 돌아가는 길 현우는 다짐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서연의 마음을 열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쌍둥이에게 아빠라고 불릴 수 있도록. 9년을 혼자 버틴 서연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마트 근처를 배회했어요. 멀리서 서연과 쌍둥이를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서연이 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작은 것들을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마트 뒷문에 간식을 놓아두고, 쌍둥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사서 두고, 메모는 쓰지 않았어요. 서연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현우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 서연이 엄마야.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9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장모의 목소리는 약하게 들렸어요.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 미안한데 병원 좀 와줄 수 있겠나? 서울대병원이야. 네. 무슨 일이세요? 나 얼마 안 남았어요.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장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현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 40분. 신호등이 답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장모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8층 중환자실. 현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 서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현우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왜 여기 와? 어머님이 부르셨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 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현우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9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모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왔나?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폐암이야. 사기라고 하네. 3개월 전에 발견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 장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치료는요? 이제 안 해. 너무 늦었어. 한 달도 안 남았대. 장모는 천천히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네, 말씀하세요. 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모가 그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9년 전에 내가 더 막았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한 일. 나도 알고 있었어.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가 계속 말했어요. 서연이가 임신 3개월이라고 말했을 때 너희 어머니는 협박했어. 나가지 않으면 아이 아빠가 현우가 아니라고 소문낼 거라고. 유전자 검사도 조작할 수 있다고.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나는 서연이한테 싸우라고 했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근데 서연이는 무서워했어. 그 집안의 힘이. 그 돈이.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현우는 물 한 컵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는 그냥 나왔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양육비도 재산 분할도 그냥 애들만 데리고. 어머님, 그때 왜 저한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했으면 믿었겠나? 자네 그때 어머니 편이었잖아. 서연이도 그걸 알았어. 그래서 더 말 안 한 거야.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자신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현우야, 서연이한테 잘해줘. 9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장모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애들도 잘 봐줘. 도윤이랑 다은이. 착한 애들이야. 아빠가 필요해.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현우야, 서연이한테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더 강하게 막지 못해서. 어머님, 이제 서연이 들어오게 해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현우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들어가 봐. 어머님이 기다리셔.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 장모가 말한 것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분쯤 지나서 서연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현우는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한 달도 안 남았대.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서연아, 나. 제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서연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날 밤 현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연도 같은 층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급하게,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서연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현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서연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우도 따라 들어갔어요. 장모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서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잘 살아. 행복하게. 엄마 아니야. 괜찮을 거야. 현우야. 서연이 잘 부탁해. 장모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의 비명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의사가 사망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새벽 5시 42분. 서연은 장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었어요. 현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현우의 품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모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동네 이웃 몇 명과 서연의 친구 둘, 그리고 현우. 영정 앞에 도윤이와 다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들.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깨어나? 다은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할머니는 이제 안 깨어나. 하늘나라 가셨어. 왜? 아프셔서. 너무 많이 아프셔서.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영정을 바라봤어요. 어린 나이지만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영정 앞에 남아 있었어요. 현우도 남았습니다. 서연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가족.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어? 장례식?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서연아, 나 어머님한테 들었어. 9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뭘 했는지.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었으면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라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아?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윤이와 다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서연은 재빨리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도윤아, 다은아. 밖에 나가서 잠깐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아이들이 나가고 영정실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다. 전부. 어머니가 한 일도, 내가 몰랐던 것도, 9년 동안 혼자 두 아이 키우게 만든 것도.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 잘못이지. 아니야. 내 잘못이야. 현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연과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내가 어머니만 믿었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외면했어. 그게 다 내 잘못이야. 그만해. 아니, 그만 안 해. 이제라도 제대로 말할 거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9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어나. 안 일어나. 제대로 사과할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출산하고, 혼자 애들 키우고, 밤에 애들 아플 때 얼마나 무서웠어? 돈 없을 때 얼마나 막막했어? 현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다른 엄마들은 다 남편이랑 왔는데 너만 혼자였잖아. 그때 얼마나 외로웠어? 애들한테 아빠 없다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속 깊이 숨겨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만해. 제발. 안 그만해. 다 말할 거야. 현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9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라도 다 할게. 아빠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남편?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미쳤어?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9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이 돼?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진심이야. 현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해. 너한테도 내가 필요해. 나도 너희가 필요하고. 당신이 필요한 건 죄책감 덜기잖아.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진짜로 너희랑 함께하고 싶어. 믿을 수 없어. 그럼 시간을 줘. 증명할 시간.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일어나.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건데? 또 반대하면? 서연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랑 연 끊을 거야. 이미 말했어.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연 끊는다고? 응. 애들 위해서라도. 너 위해서라도. 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얼마든지 기다릴게.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가줘. 애들 기다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아. 응?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현우는 영정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9년 만에 듣는 그 말.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났고 슬펐고 그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아이들 앞에선 울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도윤이와 다은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도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자꾸 봐.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서연, 궁금해하는 아이들, 그 사이의 거리. 현우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차에 올라탄 현우는 백미러로 서연과 쌍둥이를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도 그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까? 현우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돌아올 겁니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가족이 될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마트 근처에 나타났어요. 멀리서 서연과 쌍둥이를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서연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작은 것들은 계속했습니다. 마트 뒷문에 장바구니를 놓아두고 아이들 간식을 사서 두고 메모는 여전히 쓰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 현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다은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게 보였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연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이 그를 봤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또 왔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거부감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현우는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맘대로 해.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 잘 크고 있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나 닮았어.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알아.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이는 너 닮았고. 그것도 알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손을 꼭 쥐었어요. 서연아, 나 애들한테 인사해도 될까?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현우를 봤어요. 아빠라고 밝힐 거야? 아니, 그냥 엄마 친구라고. 천천히 하고 싶어?
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애들 놀라게 하지 마. 고마워. 현우는 일어나 놀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도윤이가 그네를 타다 현우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안녕.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은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와 오빠 옆으로 왔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나는 너희 엄마 친구야. 박현우라고 해. 엄마 친구요? 다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응. 엄마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야.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왔어요. 도윤아, 다은아. 인사해. 엄마 친구 현우 아저씨야.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안심했어요. 도윤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우 아저씨. 다은이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 아이들이, 내 쌍둥이가 나한테 인사하고 있어. 응, 안녕. 너희 이름은 뭐야? 저는 박도윤이에요. 저는 박다은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박씨, 자신의 성을 가진 아이들. 현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잘 자랐네. 도윤이는 몇 살이야? 8살이요. 다은이도 8살? 네. 우리 쌍둥이거든요. 다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구나. 쌍둥이 멋지다. 도윤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친구예요? 근데 왜 처음 봐요? 엄마랑 오래 못 만났거든. 바빴어서.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럼 이제 자주 볼 거예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웃었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뭐하고 노는 거 좋아해? 현우가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축구요. 축구? 나도 좋아해. 어느 팀 응원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요. 도윤이의 눈이 조금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웃었어요. 오, 좋은 팀이네. 좋아하는 선수 있어? 라시포드요. 멋진 선수지.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서연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다은아.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 조금만 더요. 다은이가 졸랐습니다. 현우와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나 봐요.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집 가서 씻어야지.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현우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응, 안녕. 현우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따라갔습니다. 서연아. 응? 다음에 또 봐도 될까? 서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천천히 해. 아직 아빠라고 말할 생각 없어. 알았어. 고마워. 현우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현우는 장난감 가게에 들렀습니다. 축구공과 인형을 샀어요.
도윤이와 다은이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서연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도윤이는 축구공을 받고 눈이 반짝였어요. 와, 축구공이다. 같이 차볼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잔디밭으로 가서 공을 찼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현우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윤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다은이는 인형을 안고 좋아했습니다. 서연 옆에 앉아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놀았어요. 엄마, 현우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응, 좋은 사람이야. 그럼 자주 만날 거야? 글쎄, 아저씨가 바쁠 수도 있잖아. 안 바빴으면 좋겠어. 재미있거든. 다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딸을 안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현우가 약속했습니다. 도윤이와 다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현우 아저씨 정말 엄마 친구야? 응. 왜? 그냥 우리한테 되게 잘해주잖아. 도윤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 친구 자식이잖아. 서연은 얼버무렸습니다.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우와 아이들이 함께 축구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도윤이, 좋아하는 다은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할까? 9년 동안 없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필요할까?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는 표정.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연과 쌍둥이를 만났어요. 공원에서, 때로는 놀이공원에서, 가끔은 영화관에서,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현우를 보면 먼저 달려왔어요. 축구공을 들고, 다은이는 현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현우는 아저씨였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11월 15일 쌍둥이의 생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자전거 2대와 케이크, 그리고 조그만 선물들. 생일 당일 오후 현우는 서연의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거였어요.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다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 아저씨,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도윤이도 나왔어요. 아저씨, 우리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지. 생일 축하해, 도윤아, 다은아.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안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들어와. 좁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를 집에 들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현우는 계단을 내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합쳐진 공간. 작은 방 한 칸.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여기 앉아. 서연이 낡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9년을 살았구나. 이거 생일 선물이야. 현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전거 2대가 나왔어요. 도윤이 것은 파란색, 다은이 것은 분홍색.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전거를 만져보며 좋아했어요. 엄마, 자전거다. 진짜 자전거. 다은이가 서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그러게. 좋겠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서연이 현우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 생일인데 당연한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케이크도 있어. 현우가 케이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초가 9개 꽂혀 있었어요. 서연이 촛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 안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이 어둑한 방을 밝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윤이, 다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와 서연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소원 빌고 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이와 다은이는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는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9년 동안 놓쳤구나.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다은이는 크림이 입 주변에 가득 묻었어요.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포크로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윤이는 이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음식,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맛있어.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먹어. 식사 후 아이들은 자전거를 집 앞 골목에서 타보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과 현우는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좁은 골목에서 도윤이와 다은이가 서툴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타고. 현우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이는 조금씩 균형을 잡았어요. 아저씨, 놓쳐도 돼요. 정말?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현우는 손을 놓았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페달을 밟았어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잘한다, 도윤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 현우가 달려가 도윤이를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도윤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어요. 용감하네. 남자답다. 아저씨가 잡아줬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다음엔 더 조심할게. 괜찮아요. 제가 놓으라고 했잖아요. 도윤이가 웃으며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하품을 했어요. 씻고 자야지. 서연이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도윤이와 다은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와 서연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 집에 들어오게 해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이제 갈게. 응. 현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데 서연이 불렀어요. 현우야. 응? 다음 주에도 올 거야?
현우는 돌아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와도 돼? 애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현우는 웃었어요. 그럼 올게. 매주. 알았어. 현우는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현우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그래. 응. 우리 아빠 같아. 현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잖아. 아빠처럼. 아빠를 본 적도 없으면서. 친구들 아빠 보면 알아. 현우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좋을 것 같아. 현우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우 아저씨가 아빠면 좋겠어.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아이들이 자신을 원하고 있었어요. 아빠로.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반지하 집을 봤어요.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9년. 이제는 되찾고 싶었어요. 아니, 되찾을 겁니다. 반드시. 현우는 다짐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희망을 품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